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지금부터 ITQ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3번, 4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슬라이드 1번, 2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슬라이드 1번에서는 도형을 선택을 해서 전편집을 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전편집을 누르면 까만색 점이 생기면요. 그 점을 클릭을 해보면 파란색 선이 나오고 이 선들을 조정을 하면 전편집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편집에 색깔을 넣는 것처럼 그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서식들을 적용을 하고 하나는 복사를 해서 크기를 조정을 했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도형을 집어넣는 거는 집어넣은 다음에 색깔들을 제거를 한 다음에 적당히 위치를 시켰고 워드아트 삽입에서는 글 상자를 그냥 불러왔습니다. 글 상자를 불러와서 글씨와 글꼴 조정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스타일에 텍스트 스타일을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를 주시고 변환을 설정을 해주시면 글씨 크기를 크게 작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변환을 하시고 글씨를 적당한 크기로 만드셨으면 됐고 슬라이드 2번은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제목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 작업에서 한 것처럼 목차 도형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할 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나 다른 도형을 선택했을 때나 전부 다 여기에 주어진 굴림의 24포인트로 입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감독하는 시험 점수를 매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네들 전체가 굴림의 문제대로 굴림의 24포인트로 되어 있니? 라고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슬라이드 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요? 제목부터 쓰셔야죠. 고령화 사회란. 자, 슬라이드 2번에서요. 제가 빼먹고 안 한 게 있네요. 슬라이드 2번에서 하이퍼링크를 걸지 않았네요. 하이퍼링크. 자, 하이퍼링크는요. 문제를 다시 보면 여기서 짚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목차 2에서 1번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에서는 내가 어떤 글맵시나 그림을 입력을 하면 문서 작성할 때 책갈피로 옮겨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국내 고령화 인구 추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그거를 누르면 슬라이드가 5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거실 때 이 도형에 거시면 안 됩니다.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하이퍼링크를 거시면 안 되고 여기 국내 고령화 인구 추이라고 해서 글씨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하이퍼링크에 들어가서 여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문서, 새 문서 만들기 전자메일 주소.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몇 번으로요? 슬라이드 5번으로 이동하게 설정을 해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슬라이드 5번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글씨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걸렸다는 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할 때 국내 고령화 인구 추이를 커서를 두면 손가락 모양이 생겨나고 클릭을 하면 슬라이드 5번으로 이동이 되죠. 이런 설정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빼먹고 안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슬라이드 3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3번은 글머리 기호를 작성하는 건데 이거는 한글에 문단번호 기능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1수준, 2수준 나눠서 컨트롤 플러스 빼기 눌러서 수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얘는 우리가 슬라이드 1번, 2번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지우고 했지만 지금 우리는요. 여기 있는 내용, 글머리 기호를 바로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삼각형이 꺾여진 문단에 굴림의 24포인트, 굵게 줄간격 1.5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락에서 글머리 기호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문제에 나와 있는 글머리 기호를 찾고 선택을 하고요. 화살표 뭐라고 돼 있죠? 화살표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 보니까
굴림의 24포인트 굵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시고 굴림. 그 다음에 24포인트 만드시고 그 다음에 굵게까지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에이징.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을 입력을 하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 정사각형 작은 문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치면 이 수준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1수준이 2수준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보시면 얘가 2수준으로 입력이 됩니다. 탭 누르면 얘는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으로 가는 거죠. 다시 돌아오려면 한글은 컨트롤 백이었지만 얘는요 Shift 키를 누르고 탭을 누르시면 좋은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얘는 두 번째 문단 수준으로 바꿔야 되니까 화살표 모양이 아니라 우리는 글머리 기호에서 작은 정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굴림의 20포인트로 바뀌었죠? 굴림의 20포인트로 바뀐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굵은 이 부분을요. 바꿔주셔야 돼요. 첫 번째 수준에서는 굵게 돼 있지만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게 굵게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 해제를 하시면 그냥 보통 글씨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잘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고요.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단을 전체를 선택을 하세요. 빨간 줄이 있으면 오타가 난 거고요. 자, 한글에서는 우리가 얘를 줄 간격을 160으로 했는데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1.5줄로 동일하게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시고 단락의 메뉴에 보시면 여기 줄 간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줄 간격을 1.5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작업은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 단락을 그냥 썼는데 얘를요 이렇게 줄여서 population is에서 끊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게 적당하게 맞게 올라오게끔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societies, it, society 이렇게 끝줄이 딱 맞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 문제는 틀려집니다.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글상자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도형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도형에 텍스트 상자에 들어가면 여기 자동 맞춤을요. 자동 맞춤 안함으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익히시는 거라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문제에 나와 있지 않지만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글씨체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 나온 대로 is, societies 이렇게 올라오게 동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조정을 하시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글상자가 줄어들면 여기 안에 커서를 클릭해 보시면 커서를 안에 글씨에 클릭하면 여기 자동 맞춤 옵션이라고 또 뜨죠. 그래서 이 자동 맞춤 옵션에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개체 틀의 텍스트 맞춤 중식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동 맞춤 안함을 하시거나 텍스트 크기를 줄인 다음에 이 개체 틀의 텍스트 맞춤 중지를 체크하시거나 둘 중에 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글상자를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밑에다가 한글을 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글상자를 새로 복사를 하셔서 컨트롤과 시프트를 눌러서 한글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지우고 쓰시면 이 서식이 지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 정도 남겨놓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고령화 사회라고 쓰시고 영어들을 이렇게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단어를 남겨두셔도 되고 아니면 한 단어만 남겨두셔도 돼요. 이렇게 지우시고 속성이 똑같으니까 다른 사회와 비교할 때 입력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령 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가는 사회로 민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의학의 발달, 생활 수준과 환경의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행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어는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대안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대안까지 벌려주시고 개선으로 딱 맞죠? 이렇게 딱 맞춰서 적당한 위치로 올려주시고 위에 있는 한글도 적당하게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삽입하는 게 남았는데요. 똑같습니다. 삽입이라는 메뉴에서 얘는 그림이 아니죠? 그림이 아니니까 비디오를 선택을 해서 비디오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문서 폴더 안에 있는 픽처 안에 동영상을 갖고 오시면 되세요. 삽입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삽입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크기를 줄이고 적당한 위치에 문제랑 비슷한 위치로 옮기셔야 됩니다. 옮기시고 설정까지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생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비디오 옵션에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 실행, 그 다음에 반복 재생 여기까지 체크를 하시면 슬라이드 3번이 완성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글머리 기호를 작성하시고 여기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텍스트 상자에 자동 맞춤 안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계속해서 슬라이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4번으로 넘어와서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제목부터 입력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고령화 사회의 원인. 일단 제목을 쓰시고 그 다음에 4번 슬라이드도 우리가 1번, 2번 슬라이드는 안에 있는 얘를 지웠지만요. 3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는 여기에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표를 그릴 거고요. 슬라이드 5번은 차트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표를 먼저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문제에 보면 열이 2개고 행이 3개로 돼 있죠? 그러면 그거대로 일단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열이 2개고 행이 3개.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표가 집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표를 선택을 하면 이 표에 해당하는 서식이 나오고 그 전에 문제에 보시면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도둠의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도둠의 18포인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홈 버튼을 눌러서 도둠의 18포인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우리는 여기에 가운데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가운데 맞춤을 누르시고 텍스트도 중간으로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를 보시면 표 스타일이 테마 스타일 1 강조 5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표를 갖고 왔을 때 글꼴과 가운데 정렬로 한 다음에 디자인에 들어가서 여기 머리글행 체크해제, 줄무늬행 체크해제를 하신 다음에 스타일까지 적용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5 그러면 테마 스타일 1 강조 5를 찾아서 적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도형이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도형의 위치를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쪽 상단 도형, 좌측 도형 들어갈 부분을 남겨두시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좌측 도형에 도형이 들어가면 되고 상단 도형에 도형 2개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돼 있을 테고요. 표는 도둠의 18포인트로 입력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외동을 낳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부부 늘어남. 여기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안 되고 글씨가 끝났으면 탭키로 눌러서 넘어가셔야 돼요. 의료기술 발달, 기대 수명 연장, 탭, 미혼, 만혼이 늘어, 연구 대체 수준, 못 미침, 탭, 건강 관심 증대, 영양 상태, 양호, 결혼 제도, 원인,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와 맞물려 고령화의 진전을 더 가속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크기가 틀리다면 조금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다 맞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도형에 2개가 있는데요. 상단 도형, 2개의 도형의 조합으로 작성. 그러면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네요. 그러면 삽입에 도형을 찾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요, 도형 찾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의 열에서 하나를 먼저 그리시고 좀 칸을 맞추는 게 낫겠죠? 맞추시고 그 다음에 얘는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사다리꼴인가요? 사다리꼴을 칸에 맞춰서 또 그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도둠의 18포인트로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2개의 도형을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여기에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 도둠 18포인트 검정색으로 선택을 하시고 글씨가 써지는 것이나 안 써지는 것이나 도둠의 18포인트가 입력이 되게끔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옆으로 붙이면 되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옆으로 붙여서 맞춰주시면 되고 선택한 부분에서 너비만 조금 맞게 해주시되 저출산이 고령화로 바뀌어야죠. 도형은 잘 복사를 하셨는데 글씨를 안 바꾸면 또 틀린 게 되겠죠. 자, 밑에 좌측 도형을 2개의 행을 먹는 좌측 도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삽입에 저기 있는 도형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얘는요, 오각형인가요? 오각형? 오각형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려주되 이 노란색은 조금 이렇게 당겨주시면 저 모양처럼 좀 더 평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각형을 당겨주시고 높이도 맞춰주시고 그런데 얘는 서로 뒤집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숨겨진 메뉴에 서식에 들어가면 회전해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하면 딱 달라붙죠. 그래서 얘를 사회적이라고 쓰기 전에 좌측 도형의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문제에 주어진 도둠의 18포인트 글꼴색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얘 부분을 그라데이션으로 찾아주시는 겁니다. 위에서 찾으셔도 돼요. 선형 아래쪽. 그러면 여기서 선형 아래쪽이라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적용이 됐으면 여기서 사회적이라고 쓰셔야겠다.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하되 효과가 그대로 옮겨져야 되니까 그럼 얘를 좀 칸에 맞춰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역사적이라고 고쳐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 이렇게 고쳐 쓰면 우리가 볼 때 슬라이드 4번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도형의 도둠의 18포인트로 되어 있는지 이 도형의 도둠의 18포인트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표를 선택했을 때 얘 역시도 도둠의 18포인트로 되어 있는지 학생들을 보면 이 부분을 안 바꾸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맨 처음 할 때 이거는 바꿨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면 안 바뀌어 있는 게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슬라이드 3번과 슬라이드 4번을 해봤는데요. 이 슬라이드 3번, 4번도 우리가 쉽게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60점, 80점을 슬라이드 3번은 60점, 슬라이드 4번은 80점 이 점수들을 쉽게 딸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슬라이드 5번으로 차트를 그리는 거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2개가 남았는데 이렇게 하나씩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반복해서 연습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 네,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은 슬라이드 4번까지 해봤고요.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7월 1일, 오늘 7월 1일, 그 다음에 이민함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 되고 수험번호 빼기 자기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ITQ 파워포인트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